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체는 사라진 채 실체를 대체하는 은유와 이미지만이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영화 버닝은 이런 기묘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기에 우리들에게 더욱 기이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저한텐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 영화 버닝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나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즉 돈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돈은 가치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달러는 황금의 가치를 보장하고 대리하는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금태환제도 혹은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 닉슨 정부는 이 금본위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닉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자국의 방위 산업체와 여러 나라에게 빚을 졌는데요. 중앙은행에 비축된 금으론 이 빚을 갚을 만한 액수의 달러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닉슨 정부는 금본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때 금의 가치를 보장했던 돈을 가치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이 세상을 실체를 잊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자본주의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생산업의 후퇴에 따른 실업의 급등 등의 부작용을 지금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론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식 옵션과 파생 상품을 이용해 돈을 긁어 모으는 투기 자본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지에 가난뱅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은행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돈은 대부분 전국 각지의 부동산에 투자되었습니다. 부동산 붐이 일어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목적으로 실제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모두 가난해졌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동에서 개고생하고 왔을 때 내가 그랬다. 그 돈 갖고 강남 어딘가 가서 아파트 한 채 사두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돈이라는 이미지가 집어삼킨 세상, 허상의 실체를 집어삼킨 이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며 영화 버닝의 진짜 무대입니다. 그리고 영화 버닝에 등장하는 벤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주객이 전도된 자본주의의 세계를 아주 그대로 체현한 것 같은 인물입니다. 난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도 슬픈 감정을 느끼기는 하시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 그게 슬픈 감정인지도 모르죠. 때문에 우리는 벤이라는 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유의 언어들을 단순히 메타포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메타포야. 오히려 벤의 언어들은 모두 실체를 집어삼키고 태워버리는 절대적 은유들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 버닝의 세계관을 확립했을 때 우리는 벤의 세계에서 해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벤의 세계를 동경했던 해미가 벤이 상징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논리 혹은 그 은유에 의해 그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 버닝에서 벤이 해미를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저는 영화 버닝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묘하면서도 잔혹한 세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실체가 증발하고 물성화된 이미지로 간주되는 세상, 이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 답답한 세상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묘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화 버닝은 종수와 관객인 우리에게 신락 같은 구원의 끈을 조심스럽게 내려보냅니다. 보이라, 나와봐. 종수와 관객인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보이리는
영화 말미에 가서 그 실체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런 보일이의 등장은 단순히 벤이 해미에게 끼쳤을지 모를 범죄에 대한 물증이 아니라 종수와 관객들이 이미지와 은유로서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제를 감각해 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영화 버닝은 영화 말미에 와서 단순히 해미를 찾는 종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벤이 상징하는 자본주의적 은유와 허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종수의 이야기로 변화합니다. 해미의 방을 찾은 종수. 종수는 해미가 없는 방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실제를 소재로 허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허상일 때, 즉 허상이 소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소설은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우리에게 세상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영화 버닝 또한 허상과 은유로서의 세계를 소재 삼음으로써 관객들에게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실체를 직시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벤이 상징하는 자본주의의 허상과 은유로서의 세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영수 씨, 여기 비닐하우스 참 많네요.